1960년대 초반 서울 지도입니다. 정확한 축척을 적용한 지형도는 아니고 주요 지점들의 방향과 위치를 파악하는 개념도인데 한강철교 옆으로 여의도 비행장이 보입니다. 여의도의 비행장이라니? 지금으로선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여의도 비행장은 언제 어떻게 생겼고 언제까지 있었던 걸까요? 한강 속의 섬 여의도는 조선시대에 가축을 기르거나 뽕나무를 키워 누에를 치던 곳이었습니다. 너른 섬, 너분 섬, 나의 주, 잉화도 같은 이름으로 불렸는데 18세기 말에 제작된 한성전도에는 잉화도로 적혀 있고 19세기 중엽에 김정우가 제작한 동여도와 대동여지도에는 여의도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와 밤섬을 따로 그린 게 아니라 섬처럼 생긴 넓은 땅 안에 밤섬과 여의도가 표시돼 있네요. 현대에 제작된 지도 역시 여의도가 넓게 그려져 있고요. 제방을 쌓기 전 여의도는 넓은 모래밭으로 밤섬과 연결돼 있었고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모래밭은 물에 잠기고 두 섬만 남곤 했지요. 그래서인지 여의도와 밤섬을 하나처럼 생각했다고 하네요. 1916년 여의도에 일본군 간이비행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이었지요. 여의도 비행장은 군용은 물론이고 우편 업무나 여객 수송에도 활용됐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사 안창남이 고국을 찾아 비행수를 선보인 곳도 여의도 비행장이었습니다. 안창남은 휘문학교를 다니던 중 비행사의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가 비행학교를 졸업했고 면허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한 뒤 우편비행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동아일보 주도로 모금운동이 벌어져 안창남의 고국 방문이 이뤄졌고 1922년 12월 10일 안창남은 5만 넘게 모인 사람들 앞에서 비행을 선보였습니다. 안창남이 조종하는 금강우가 여의도 비행장을 일으켜 서울 시내를 선회했고 다시 여의도 비행장으로 돌아와 고개 비행을 선보인 뒤 착륙했습니다. 13일에는 서울 상공을 비행한 뒤 인천까지 날아갔다 여의도로 귀환했지요. 여의도에서는 안창남의 비행처럼 운항 스케줄과 별개로 이벤트성 비행이 종종 있었고 그럴 때면 구경 가는 사람들이 몰려서 임시열차까지 운행했다는데 거대한 쇳덩이가 하늘을 나는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한 구경거리였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의도 임시비행장은 시설을 보완해 1929년 경성비행장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장했습니다. 노량진과 사이에 콘크리트 다리도 가설됐지요. 사실 여의도는 상습 침수지역이라 공항으로 적합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가깝고 경인선이 지나는 노량진 바로 옆이라는 점에서 유리했지요. 경성비행장은 국제공항으로서 일본과 만주를 잇는 항공수송의 중간기착지 역할을 했습니다. 해방 이후 여의도 비행장은 미군이 접수했다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공군이 창설되면서 공군기지가 됐는데 전쟁이 터지자 다시 미군 관할이 됐지요. 전쟁이 끝나고 1954년 4월에 여의도 비행장은 국제공항으로 다시 개장을 하게 됩니다. 1955년에 여의도에 있던 미군기지가 반환됐고 공군본부는 대방동에 청사를 마련해 이전했지만 여의도가 공군기지란 건 변함없었습니다. 여객기가 군비행장을 함께 쓰는 건데 지금도 김해와 대구를 비롯해 이렇게 운영되는 공항이 많습니다. 50년대 중반 서울 비행장에 취항한 항공사는 세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설립된 대한국민 항공사가 있었고 외국 항공사로는 대만 국영항공사와 미국의 노스웨스트 항공이 있었지요. 1956년에 가건물이었던 비행장 청사를 새로 짓고 시설을 보완해서 국제공항의 면모를 갖추는가 싶더니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지정되며 기능이 그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래도 60년대까지는 군공항의 역할이 남아있었는데 68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의도 개발이 시작되고 70년에 공군기지를 성남으로 옮기면서 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여의도에 공군기지가 있었던 기억은 공원 한쪽의 기념탑으로 남아있습니다. 여의도가 서울에 편입된 것은 1936년이지만 지금처럼 도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968년부터입니다. 한강 주변에는 비가 좀 온다 싶으면 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이 많았는데 여의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60년대에도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홍수 대책을 넘어 여의도에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마침 포화 상태에 이른 도시를 확장할 필요성이 대두되던 때였지요. 먼저 여의도를 빙 둘러 제방을 쌓았습니다. 여의도 윤중제 공사는 67년 연말에 기공식을 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돼 6개월 만에 준공됐습니다. 여의도에선 개발이 시작됐지만 옆에 있던 밤섬은 이 개발을 위해 파괴됐습니다.
여의도 건설에 필요한 골재를 마련하고 강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이유로 밤섬이 폭파됐고 두 섬 사이 모래톱도 대부분 제거됐습니다. 밤섬에는 62가구 443명이 어업을 하거나 배를 만들며 생활하고 있었는데 마포 와우산 아래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흔적만 남아있던 밤섬은 시간이 흐르자 토사가 쌓이면서 다시 섬이 만들어졌고 식물이 자라고 새들이 찾아들면서 도심 속 철새도래지가 되었습니다. 여의도 양쪽의 다리도 건설됐습니다. 영등포와 여의도를 연결하는 서울교가 68년에 먼저 개통했고 윤중제와 함께 공사를 시작했던 마포대교가 70년 준공됐습니다. 두 다리는 여의도를 가로지르는 도로와 양쪽에서 연결돼 한 도로처럼 이어집니다. 이후 여의도에는 원효대교와 서강대교가 추가로 건설됐고 영등포 쪽에는 여의교와 여의교가 놓였습니다. 여의도에 제방을 쌓아 확보된 땅의 택지가 조성됐습니다. 여의도 종합개발계획에 따라 71년 준공된 시범아파트는 12층 높이로 우리나라 최초의 고층 아파트였지요. 냉온수와 난방, 전기와 전화 등이 공동배관으로 설치됐고 단지 안에 파출소, 쇼핑센터, 학교까지 있어 인기를 끌었다네요. 시범아파트 이후 여의도에는 삼익이나 한양 같은 민간아파트들이 잇따라 건설됐습니다. 여의도 개발계획에서 처음에는 시청과 법원 같은 공공기관 이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개발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되며 결국 실현되지 않았고 여의도에 처음 들어온 대형시설은 국회의 사당이었습니다. 국회는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개원한 뒤 서울시 건물인 부민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남산에 의사당을 짓기로 하고 59년에 기공식까지 했지만 4.19를 거치며 지지부진하다가 5.16 이후 공사가 중단됐고 다시 국회의사당 건립 계획을 세우면서 개발이 시작된 여의도로 부지가 결정됐지요. 국회의사당이 건립된 자리는 양말산이 있던 곳입니다. 양말산은 양마산이라고도 했는데 조선시대 이곳에서 양과 말을 길렀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국회의사당 건물은 애초에 돔이 없는 5층짜리 건물로 설계됐는데 국회 쪽에서 건물 설계에 권위가 느껴지지 않는다며 돔을 얹기로 했고 설계자들이 이에 반대했지만 결국 돔을 얹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통령이 중앙청보다 커야 한다며 한 층 더 올리라고 지시했고 결국 국회의 사당 건물은 비례를 무시한 6층짜리 건물에 거대한 돔을 얹은 모습으로 건축됐습니다. 그래도 거의 대부분 국산 자재를 사용해 국내 기술로 지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었고 무엇보다 동양 최대라는 사실이 관심을 끌며 이 거대한 건축물을 구경 오는 사람이 많았다네요. 국회의사당이 준공될 즈음 KBS 방송국이 여의도에 자리 잡았습니다. 여의도에 청사를 짓기 전에는 남산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제작하고 있었지요. 정동에 있던 MBC도 82년 여의도에 청사를 지어 옮겨왔습니다. MBC는 2014년에 상암동으로 이전했고 2019년 철거된 여의도 MBC 자리에는 주상복합인 브라이튼 여의도를 건축 중입니다. 91년 개국한 SBS도 여의도에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SBS는 모기업인 태영건설 건물을 사용하다 2004년 목동으로 옮겨갔지요. 1979년 명동에 있던 증권거래소가 여의도로 이전했습니다. 거래소를 따라 증권사들도 자리를 옮기면서 여의도에는 대규모 증권타운이 형성됐고 증권가라는 말은 정치와 방송만큼 여의도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됐습니다. 2007년에 선물거래소와 통합하면서 본사가 부산으로 갔지만 주식 관련 업무는 대부분 서울 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985년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양에서 가장 높은 63빌딩이 여의도에 준공됐습니다. 이전까지 최고층 건물의 명성을 얻고 있던 110m 높이 3일 빌딩보다 2배 이상 높은 250m짜리 건물이었지요. 고도 성장이 계속되고 서울올림픽을 앞둔 80년대에 63빌딩은 경제발전의 상징이자 서울의 랜드마크였고 높디 높은 서울의 명물을 보려고 지방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구경 올 정도였습니다. 2003년 목동의 주상복합 건물인 하이페리온이 준공되면서 최고층이라는 타이틀을 내줬고 여의도에만 해도 더 높은 건물이 3개나 더 생겼지만 20년 가까이 최고층 건물로 언급되던 기억 때문인지 아직도 우리나라의 마철루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건물이지요.